탈모약이 남성분들의 활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정말인지. 일단 안녕하세요. 탈모 관리 플랫폼 에모 모델 태린입니다. 탈모 전문인에게 직접 듣는 탈모 관리 정보 모림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모발 이식과 헤어라인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세 번째 모림고수는 어떤 분이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모림고수로 선정되셨는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행장 모바일 센터의 ED 이마 디자이너 문광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탈모에 관한 질문들을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 모발 이식 후에 이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이게 진짜 내 모발처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모발이라는 게 이식을 하고 나면 네. 생착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열흘 정도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보면 새싹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관리를 필요하는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새싹들이 자라났다가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시기가 되고요.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는 파마나 염색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조금 자랐다가 또 빠졌다가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모발 이식은 한 번으로 끝인가요? 모발 이식은 사실 뒤에 채취 가능한 모발만 있다면은 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반복해서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생착률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 수술했던 피부는 그전 피부와 다르게 조직이 좀 변해 있기 때문에 또 머리카락이라는 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머리카락 개수는 정해져 있어요. 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소중하게 잘 가꿔야겠죠. 예, 죽을 때까지 함께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발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일평생 1만 모 정도까지 수술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모발 이식에서 그럼 절개와 비절개가 있잖아요. 네.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절개는 일정 영역을 판을 드러내듯이 채취를 한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비절개는 모낭 단위를 하나씩 뽑아내서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절개는 하고 나서 얇은 실선 형태의 흉터가 남게 되고요. 비절개는 하고 나서 약간 이런 점상 형태의 동글동글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흉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얼핏 봤을 때는 절개보다는 비절개가 흉터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는 앞에는 절개로 했건 비절개로 했건 간에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보통 흉터가 안 남으니까 비절개를 더 선호하시나요? 물론 이제 비절개가 덜 흉터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절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내가 비절개를 원한다고 비절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개를 원한다고 해서 절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후두부에 있는 모발의 밀도, 모발의 탄력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해서 봐야 되고 비절개가 아무래도 숙련도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비절개 채취 방법이 모낭을 직접 하나하나 채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모발의 방향, 각도, 이 깊이를 다 잘 체크를 해서 채취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도 절개보다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비용이라는 부분도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먹는 약과 바른 약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탈모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약간 하나는 이제 피네스트라이드 계열약 또는 듀테스트라이드 계열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성용 탈모약이 있고요. 또 바르는 약으로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미국 FDA에서는 탈모약으로 승인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성한테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먹을 수 있는 피네스트라이드. 미녹시딜은 나쁜 약은 아닌데 탈모를 진행을 하는 걸 완전히 막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이라면은 드시는 약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네. 탈모약이 좀 그 남성분들의 활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이게 정말인지. 좀 많이 부풀려지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와전된 얘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얘기 드렸던 듀타스테라이드나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계열 약은 호르몬 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호르몬 약은 아니에요. 직접적인 남성 호르몬이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탈모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게 되는 그 과정을 차단시켜주는 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약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호르몬제는 아니고 사실 심리적인 게
큽니다. 이걸 갖고도 실제로 뭐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네. 플라시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가짜약을 아, 먹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탈모가 유전이라는 걸 알았을 때 탈모가 진행되지 않아도 미리 탈모약을 복용하면서 예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유전 말고도 이제 환경적인 요인, 뭐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탈모 유전자가 이제 가족분들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 탈모가 생길 거라고는 예측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빠, 할아버지, 삼촌이 탈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난 없을 수는 있고요. 반대로 또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탈모라는 게 진행하는 속도, 진행하는 정도는 또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뒤에까지 진행 범위가 넓게 진행될 수도 있고 60대, 70대 들어서 뭐 조금 앞쪽까지만 살짝 진행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탈모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누가 진행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더 정확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으신지? 탈모는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올 수가 있어요. 이런 탈모를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이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영구적인 모낭 손실로 이어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탈모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탈모가 있는 것 같다, 의심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가까운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전담 이제 주治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탈모 전문의 문건학 원장님과 함께 탈모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몰랐던 탈모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탈모라는 게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정보를 많이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좀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모에 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